첫 문장이 길게 이어지지 않고 단출한 순간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어느 겨울 새벽 칼바람이 불어오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주차장. 70대 노인이 어둑한 풍경 속에 서 있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노인에게서 사실은 굵직한 시대의 한 장면이 출발하고 있었다. 서울 북쪽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지하철역 근처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방에서 이 노인은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72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늘 새벽 5시를 조금 넘기면 눈을 떴다. 가족들과 살아온 흔적이 곳곳에 남은 집안은 소박했지만 곳곳에 정갈함이 묻어났다. 그에게는 한결같이 지켜온 습관이 있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면도를 하고 옷을 매만지는 일이다. 거울 앞에 선 노인은 은은한 전등 빛을 받으며 서서히 면도기를 움직였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언제나 반듯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자세는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아내가 투병 중일 때에도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가기 전 반드시 면도를 하고 품격 있는 차림새를 갖추었다. 이제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자녀들도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다. 그럼에도 그의 이른 기상과 단정한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날도 노인은 정성껏 면도를 마친 뒤 다림질이 잘 된 검은색 제복 상의와 바지를 챙겨 입었다. 옷깃에 조그맣게 달린 호텔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은퇴할 법한 나이에 그는 아직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성급 호텔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주차장 관리라고 해봐야 할 일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었다. 차를 안내하고 주차표를 정리하고 때때로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청소를 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과정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한때는 누구 못지않게 민첩하고 단호했던 몸이었지만 이제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데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할 수 있다. 그 말은 자기 위안 같으면서도 언젠가부터는 그냥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응원이 되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서자 아직 여명조차 찾아오지 않은 겨울, 새벽 공기가 차갑게 그의 뺨을 스쳤다.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아래를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노인은 천천히 계단을 밟으며 지하철 안으로 들어섰다. 역시나 이른 시간이었기에 열차 안은 한산했고 그의 낡은 가방과 무표정한 얼굴을 본 사람들은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서 그는 그냥 흔하디흔한 노인일 뿐이었다. 강남역에 도착해 다시 몇 블록을 걸어 호텔 뒷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느덧 익숙한 출근 경로였다. 직원 전용 출입구 옆에는 젊은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 경비원은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다. 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마치 부지런한 노인 정도로 여기는 그 어조가 낯설지 않았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띄었고 잠자코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본 경비원은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했다. 노인의 이름은 이태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이 선생님 혹은 이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호텔 1층 로비는 아직 손님들이 많지 않아 조용했다.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어둠을 밀어내고 은은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이태성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었다. 반들거리는 바닥을 밟을 때마다 자신의 구두 소리가 작게 울렸다. 주차장 초입에서 마주친 젊은 주임 주차 요원 김민석이 그를 보자마자 조금은 귀찮다는 듯 말을 뱉었다. 어르신 주차표 정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안내만 맡아주시면 돼요. 손님들 기다리게 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이태성은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주차 안내와 표 정리를 어떻게 나눠 맡은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말투나 태도에는 묘한 무시가 깔려 있었다. 나이가 많다고 속도가 느리다거나 일의 능률이 떨어질 거라는 편견이 언제나 앞섰다. 휴게실에서는 젊은 직원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 중 일부는 슬쩍 시선을 피하거나 목소리를 낮췄다. 그렇지만 귀에 들리는 말은 여전히 꽤 거칠었다. 오늘 저녁에 미군 장교단이 온다더라. 팁 많이 줄 것 같지 않아? 당연하지. 외국 손님들은 팁이 세니까. 우리 중에 영어 되는 사람은 김 팀장 정도뿐인데
그래도 꽤 재미 볼 수 있겠지. 노인네들이랑은 일하기 좀 어렵잖아. 너무 느리시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이태성은 아무 말 없이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직원들은 그에게 들으라는 듯 또 아닌 듯 대화를 이어갔다. 이태성은 설거지하듯 슬며시 커피 잔을 챙기고 그 옆에 서서 신문을 넘겼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답답함이 쌓여갔다. 그저 일하러 온 노인이니까 하고 생각을 달래보려 했지만 오늘따라 왠지 지난 세월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과거에는 분명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던 이들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진 것만 같았다. 점심 무렵 호텔 지배인 박준혁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30대 중반쯤 된 그는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날카롭게 세팅된 머리칼을 뽐냈다. 오늘 오후에 온다는 미군 장교단에 대한 사전 점검이 목적인 듯 했다. 중요한 손님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군 쪽 고위 간부도 온다고 하네요. 우리 호텔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니 모든 서비스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박준혁은 주차 요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말했다. 그중 이태성에게는 별다른 임무 배정이 없었다. 겨우 마지막에 이 선생님은 평소처럼 주차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 문제 생기지 않게 서두르는 게 좋아요. 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은 늘 그렇듯 묵묵히 대답했다. 그러나 박준혁은 이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였다. 그 오후 호텔 내부는 분주해졌다. 레스토랑은 미군 장교단을 맞이하기 위한 특별 장식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웨이터들, 보안 요원들, 그리고 매니저진까지 모두 긴장해 있었다. 이태성은 주차장 입구 가까이에서 차를 안내하는 배치를 받았다. 재빨리 달려가 차 문을 열거나 유창하게 영어로 인사할 역할은 상대적으로 젊고 빠른 직원들의 몫이었다. 날이 흐릿하게 저물 때 즈음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둘씩 진입했다. 호텔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외교관 번호판을 달았거나 혹은 주한미군을 상징하는 작은 깃발을 꽂고 있었다. 젊은 직원들은 기대감에 차들로 달려갔다. 팁이라도 넉넉히 받을까 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그때 한 대형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들어섰다. 앞유리에 부착된 별 표식이 눈에 들어왔다. 고위 장교임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문제는 그 차가 주차장 입구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창문을 내리고 무언가를 묻는 것이었다. 차문 틈으로 들려오는 영어가 좀 빠른 편이었는지 젊은 직원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보기만 했다. 잠시만요. 김민석이 얼버무리며 뒤로 물러섰고 통역할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맨 뒤에 서 있던 이태성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다고 할까? 그가 짧게 말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속으로 무슨 수로 배야 하고 놀랐으나 이태성은 차분하게 운전병과 대화했다. 단정한 영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VIP 주차장으로 가주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에 미군 운전병도 놀란 듯 보였다. 창문을 조금 더 내린 뒤 뒷좌석을 흘끗 보자 그 자리에는 별 둘이 달린 미군 준장이 앉아 있었다. 준장은 피곤한 듯 무표정한 얼굴이었다가 이태성과 시선이 마주치자 순간 뭔가를 인지한 듯 눈빛이 흔들렸다. 어디서 본 얼굴인가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태성 또한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쳤다. 그는 일단 차량을 안내하기 위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쪽으로 모시면 됩니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자 김민석은 황당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 어르신? 영어가 저렇게 유창했어. 다른 직원들도 영문을 몰라 그저 멀뚱히 바라볼 뿐이었다. 이태성은 프로답게 차를 VIP 구역 쪽으로 유도했다. 모든 동작이 세심하고 깔끔했다. 차가 완전히 멈추자 뒷좌석 문이 열렸고 준장이 천천히 내렸다. 그는 호텔 로고가 찍힌 모자를 쓴 노인을 곧장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을 아십니까? 준장의 목소리에는 분명 흥분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이태성은 짧은 순간 망설이더니 공손한 한국말로 대답했다. 글쎄요, 저를 어디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장은 갑자기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다시 영어로 물었다.
이태성 대령님 맞습니까? 1987년 합동훈련 당시 한국 해군 장교셨죠. 그 말에 이태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 그 시절을 기억하는 이라면 이태성은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오래된 군인의 본능이 그를 침착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자 준장의 얼굴이 한순간에 환하게 변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드디어 마주한 듯 준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맙소사, 정말 당신이 맞네요. 리 선장님. 그 소리를 듣고 근처에 있던 다른 미군 장교들도 자리를 떠나 다가오기 시작했다. 금세 주차장 한쪽이 미군 장교들의 시선으로 집중되었다. 조금 뒤 준장은 예의 바른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선생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례를 받는 이태성의 모습은 호텔 주차 요원 복장을 한 노인이었다. 주변 한국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미군 고위 장교가 주차 관리원인 노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저러지? 김민석이 동료에게 속삭였고 다른 직원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다. 박준혁 지배인은 로비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급하게 뛰어와 상황을 살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문제가 생긴 건가요? 미군 준장은 박준혁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준장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남자는 전설적인 한국 해군 장교입니다. 그는 1987년 태평양 합동훈련 당시 특수작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 임무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박준혁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전설적인 해군 장교라니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는 매일 주차장에 서서 차를 안내해 주던 이태성 할아버지였는데. 하지만 준장은 그의 군 경력과 업적을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이 선장은 적 잠수함을 찾아내 요격하는 기발한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해류와 소나의 파형을 활용한 획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조용한 전술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미군 장교들도 하나둘 끄덕이며 경례를 보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호텔 직원들 입장에선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아직도 표를 들고 서 있던 김민석은 차마 믿기지 않는 듯 저 노인분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야? 하고 중얼거렸다. 이태성은 쏟아지는 관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둔 군 시절이 갑자기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미국 장교들은 한껏 존경의 뜻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할아버지가 정말로 해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었단 말입니까? 주위에 있던 누군가가 아연실색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러자 준장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평범한 경찰관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최고의 전술 두뇌를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차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박준혁은 급히 몸을 돌렸다. 이 선생님 정말 해군 특수부대에 계셨던 겁니까? 이태성은 아주 잠시 머뭇거리다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조용히 말했다. 예, 옛날 일입니다. 장교로 근무하다 퇴역했죠. 아내가 병을 앓았고 가정 사정도 있어서 그렇게 군을 떠난 뒤에는 별다른 일 없이 지냈습니다. 준장은 주저없이 이태성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저녁 식사에 함께 하시겠어요?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성은 부담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미군 장교들은 이미 결심한 듯 그를 둘러싸며 끈질기게 요청했다. 그것은 가벼운 이웃 차원이 아니라 오랜 전우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 같았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텔 직원들은 이 거대한 반전 앞에 할 말을 잃었다. 목격한 사람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태성 해군 혹은 이태성 특수부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몇몇 군 관련 기록과 기사 사진에서 젊은 시절의 이태성 소령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그가 무공 훈장까지 받은 영웅이라는 사실이 인터넷에 간략히 남아 있었다. 이게 사실이었어. 누군가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고 그 순간 휴게실은 작은 혼란에 휩싸였다.
다들 그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비웃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VIP 룸으로 이어지는 호텔 레스토랑 안에서는 사뭇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정식 군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태성은 가벼운 정장 차림으로 초대받아 들어갔다. 그를 맞이한 미군 장교들은 잔을 들고 한껏 반가움을 표했다. 대체 무슨 사연으로 호텔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연달아 쏟아졌다. 사실 아내의 병원비와 자녀들 교육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퇴역 후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죠. 이 호텔에 자리가 나서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태성의 말에 준장은 짙은 아쉬움이 배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군이 당신을 붙잡지 못했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전설과 같았는데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식사가 무르익을수록 그의 이름 뒤에 숨어있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났다. 북한 잠수함이 서해로 침투하려던 첩보가 돌던 시절 그가 이끄는 특수부대에 불가능해 보였던 작전이 성공을 거둔 일. 그 공로로 무공 훈장을 받았으나 대외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아 크게 알려지지 않은 기록들. 이태성은 그 모든 기억을 오랜 세월 차분히 묻어두었었다. 그 자리에는 호텔 지배인 박준혁도 초대받았다. 처음엔 그저 옆에서 통역이나 보조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가 목격한 건 전혀 다른 세계였다. 미군 장교들이 이 노인을 향해 보여주는 유와 찬사는 호텔 내부에서 VIP를 모실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한참 식사가 이어지던 중 미군 준장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다. 이 선장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고문으로 삼해 일해 주시겠습니까?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선장님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직함과 급여, 근무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간 자문관으로서 주 3일 근무 충분한, 자유시간 보장 상당히 높은 보수를 약속했다. 술 기운을 띤 장교들의 얼굴에는 은근한 기대감이 보였다. 그 누구도 이제는 이르니 넘은 은퇴자일 뿐이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 노인에게 존경과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이태성은 순간 혼란스러웠다. 허리 통증을 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으로 지내는 것이 익숙해진 그에게 다시 작전이나 전략 따위로 불릴 만한 일이 주어진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전율이 일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이 오래된 불꽃을 다시금 지피는 듯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미군 준장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식사가 끝나고 미군 장교들이 호텔을 떠나자 직원들은 일제히 이태성을 바라봤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애써 시선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태성은 조용히 휴게실로 돌아와 작은 가방을 챙겼다. 그날은 평소처럼 마지막까지 주차장 청소를 도운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태성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 어느새 깜깜해진 도시의 불빛 사이를 지나다 보니 자신이 정말로 또 다른 길로 들어서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여든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무리일 수도 있었다. 다음날 호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근무 교대 때부터 직원들의 태도가 확연히 바뀐 것이다. 김민석은 허둥지둥 달려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선생님, 어제 정말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어도 잘하시는 줄 몰랐고, 그리고 해군 특수부대 영웅이셨다면서요.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 영웅이라는 단어는 이태성에게 참 낯설었다. 그는 완곡한 미소로 답했다. 아닙니다. 저도 그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러 온 노인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달라졌다. 휴게실에 들어가니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하고 인사를 건넸다. 전날까지와는 전혀 달랐다. 묘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궁금증이 가득한 눈빛을 그에게 보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어떤 직원이 휴대폰으로 옛 기사를 띄워 보여주며 친구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진짜야? 1980년대 말에
대규모 합동훈련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핵심 인물이래. 여기 사진 보이지? 젊었을 때 모습이 지금하고 닮았어. 주변 사람들은 그 화면을 빙 둘러서 보다가 하나같이 흥분된 표정을 지었다. 모든 시선이 이태성에게 향했고 그의 존재감은 단숨에 달라졌다. 한편 박준혁 지배인은 이태성을 따로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에 정형이 탁 트인 곳이었다. 박준혁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선생님, 제가 그동안 너무 몰이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에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호텔 VIP 고객 의전 자문역 자리를 만들어서 이 선생님께 맡기려 합니다. 보수도 훨씬 올려드리고 근무 시간도 유연하게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간절했다. 아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영웅이라 해도 이 노인이야말로 호텔에서 이미 오래 일해왔고 VIP 상대에도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었다. 군 경력까지 있다면 해외 귀빈을 맞이하는 데 최적의 인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태성은 결심이 서지 않는 듯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가족들과 상의해봐야 해서요. 박준혁은 기대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제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호텔 앞에는 다시 미군 장교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높은 계급의 미군 소장까지 동행했다. 그들은 로비에서 기다리며 이태성 소령님을 찾았다. 소장이라는 인물이 직접 이태성을 향해 악수를 청하며 공손하게 말했다. 소령님, 당신의 명성은 우리 부대에서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부디 주한미군 전략 고문으로 합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한 호텔의 주차관리원으로 지내온 노인이 하루아침에 미군 장성들에게 합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광경은 누구에게나 비현실적으로 비쳤다. 그러나 이태성은 이 상황을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였다.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범한 삶을 오래 살아서요. 소장은 물론입니다. 하고 숭배하는 듯한 눈빛을 건넸다. 이어 대한민국이 아직도 소령님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 말이 이태성 가슴을 묵직하게 울렸다. 잊고 지내던 자부심이 다시금 솟아오르려는 기색이었다. 며칠 후 이태성은 드디어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자리를 함께했다. 식탁 위에는 조촐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묘하게도 엄숙했다. 내가 요즘 호텔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주마. 이태성은 작정한 듯 차근차근 설명했다. 미군 장교들이 어떻게 자신을 알아보고 어떤 제안을 했으며 호텔 측에서도 새로운 직책을 제시했다는 사실까지. 자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엔 그저 가인무뚝뚝하고 잔잔하게 사는 아버지였는데 그에게 이런 전쟁 영웅의 이면이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요. 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들은 존경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아버지 선택에 달려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아내가 생전에 겪은 긴 투병 생활 자녀들이 학교 다니며 지불해야 했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자잘한 생계형 직장을 전전했던 시절까지 이태성의 희생은 컸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과거 능력이 다시금 빛을 발할 기회가 온 것이었다. 나는 아직도 쓸모가 있을까? 이태성은 망설이듯 물었지만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아버지. 그날 밤 그는 아내가 남긴 사진을 잠시 꺼내보았다. 그리고 한적한 시간에 거실 구석에 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군번줄 무공훈장 함께 찍은 옛 전우들의 사진이 고스란히 있었다. 그때는 참 젊었지. 내 목소리를 경청하던 부하들이 있었고 고맙게 따르던 전우들이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잊고 지낸 지 오래된 그의 또 다른 정체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결국 며칠간의 고민 끝에 이태성은 결심했다. 다음날 호텔로 출근하자 직원들은 평소와 다르게 깍듯이 그를 맞았다. 그는 곧장 박준혁 지배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앉으시겠습니까? 커피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태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했다. 박준혁은 긴장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군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외면하기 어렵군요. 박준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아쉬움이 배어나오는 눈빛이었다. 정말 그러시군요. 저희 호텔에서 의전 자문으로 근무해 주셨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존중합니다. 이 선생님은 저희가 그동안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분이니까요. 이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주머니에서 이미 작성해둔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것도 제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태성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박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의 말을 깊이 새기는 듯했다. 그렇게 사직서가 접수되었고 그 사실은 호텔 직원들에게 빠르게 퍼졌다. 놀랍게도 그날 오후 직원들은 작게나마 송별 모임을 준비했다. 휴게실 한쪽 테이블에 케이크와 음료를 놓고 이태성 소령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카드까지 마련했다. 사실 모두가 조금은 어색해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노인을 무시하거나 잔심부름만 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이 선생님 제가 그동안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김민석이 나서서 사과했다. 다른 직원들도 줄지어 고개를 숙였다. 그 가운데 한 여자 직원은 조용히 선물을 내밀었다. 작은 액자예요. 저희가 다 같이 사인했습니다. 선생님이 영웅이시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액자에는 Our Hero, 이태성 소령님이라는 문구와 함께 직원 모두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태성은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고마워요 모두. 그리고 마침내 호텔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익숙한 얼굴, 바로 제임스 준장이었다. 오늘은 그가 직접 이태성을 태워 국방부로 가겠다며 온 것이었다. 소령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는 예의 바른 미소로 문을 열어 주었다. 송별 모임을 마친 직원들이 건물 밖까지 나와 이태성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었고 건강하세요.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같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태성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채올랐다.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자 그의 오랜 근무지였던 호텔이 점차 시야에서 멀어졌다. 주차 관리원으로 일한 지 8회가 넘도록 매일 드나들던 곳이었다. 이제 그와는 작별이었다.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쉴 때 제임스 준장이 말을 걸었다. 소령님, 오늘은 국방부 장관님과도 짧게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동북아시아 전략회의에 특별 자문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조금 바쁘실 텐데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이태성은 짧게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롭게 펼쳐질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년 전 해군 특수부대 장교 시절의 긴장감과 사명감이 다시 몸속을 타고 돌았다. 얼마 뒤 차창 밖으로 국방부 건물이 보였다. 경비병들이 문 앞에 서서 경례를 올릴 때 이태성은 한껏 조용한 기쁨에 젖었다. 다시 이 길을 걷게 될 줄이야. 그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잊힌 영웅이라 부를 수도 있고 늙은 군인이라 여길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며칠 뒤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동북아 안보 포럼에는 여러 나라 군 고위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 수많은 참석자들 앞에서 주한미군 전략 자문관 이태성 소령, 이 기조연설자로 소개되었다. 누군가는 그게 누구지? 하고 의아해했지만 막상 무대 위에 선 노인을 본 순간 이전부터 그의 이름을 들어왔던 인사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성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과거 작전 경험과 현재 동북아 정세에 대한 통찰을 차분히 풀어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을 곁들인 그의 설명에 사람들은 숨죽여 집중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입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렇듯이 국가 간 관계 또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마치자 격렬한 박수가 홀 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그의 연설에 경의를 표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태성은 그저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쩌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사람들에게 주차장 노인으로만 보였을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 안보 전략을 논하는 자리에서 당당히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포럼 이후 열린 리셉션에서 젊은 장교들이 줄지어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옆에는 제임스 춘장이 환한 미소로 서 있었다. 외국 장교들은 그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이 많았다. 소령님, 1987년 그 합동훈련에서 보여주신 전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요? 특수부대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나요? 이태성은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간 듯 또 옛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문득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군인 정신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강인한 혼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뒤 가족들도 리셉션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수줍은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사회자 안내로 초대받은 그들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이태성이 포럼의 스타가 된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이제 알았네요. 아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손자는 낯선 분위기에 두리번거리다가 이태성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다. 할아버지 호텔에서 주차하던 사람이 맞죠? 여긴 완전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맞단다. 하지만 모두 같은 세상이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 그때 이태성은 뒤늦게 떠오른 어떤 말을 손자에게 해주고 싶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 그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손자에게 전해주었다. 리셉션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도심의 빛과 어우러진 별빛은 마치 오래전 바다 위에서 본 항로등을 떠올리게 했다. 이태성은 곁에서 지켜보는 제임스 준장과 가족들에게 자그맣게 미소 지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한때 그 말은 고단한 하루를 견디기 위한 짧은 독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뜻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인생을 향해 또 한 번 당당히 나아가겠다는 결의였다. 동행인들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명 기쁨과 확신이 전해졌다. 그렇게 이태성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다. 해군 특수부대 소령으로서 한 번은 국가에 헌신했고 이제 민간 자문관으로서 다시 국가와 세상에 기여하려 하고 있었다. 어느 주차장에서 가벼이 무시당하던 평범한 노인이라 여겨졌던 이가 사실은 그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팔과 다리는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 어느 젊은 군인 못지않게 곱고 단단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태성이라는 이름을 빛나게 했다. 이제 겨울은 지나 봄이 오고 눈부신 햇살이 거리 곳곳을 채울 때쯤 사람들은 또 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는 한껏 소중한 기억과 책임감을 안고 일어서고 있다. 이태성은 그중 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길이 있고 그 길 위에서 피어난 자부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살아온 세월 동안 이태성은 때때로 잊혔고 때때로 홀대받았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조차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기에 그는 더 이상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한껏 눈을 빛낼 때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진짜 영웅이란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 스며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늦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이태성은 현관불을 켜고 가만히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예전에는 텅 빈 듯 느껴지던 집이 이제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을 풍겼다. 마음속에 확실한 목표와
사명이 자리 잡으면 주변 풍경도 달리 보이는 법이었다. 오늘도 화이팅!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며 도시를 채우고 있었다. 먼 옛날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이 땅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제 또 다른 길에서 그는 조용히 새로운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어느 겨울 아침의 작은 만남은 그렇게 한 노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그러나 사실 그 노인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그저 겉으로만 평범해 보였을 뿐이다. 마치 잠시 숨을 고르듯 평범한 주차 관리원으로 살아가다가 그에게 꼭 맞는 순간에 다시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잊힌 용사라고 부를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호텔 주차장 노인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고 한 번 받은 사명을 끝까지 품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지만 그 마음의 깃발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를 또 다른 미래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피어나듯 말이다.